지금 현재 우리 총 강의가 25개입니다. 이론 수업이. 그 중에 지금 22번째 강의죠. 22번째 강의. 오늘은 이제 수익, 앤드 비용, 이렇게 22개, 23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프린터는 25강까지 다 나갔습니다. 25강까지 프린터가 다 나갔고, 크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렵다고 못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이제 묻어왔던 것들에 대한 정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던 파트죠. 그런데 이론 시험으로 뭔가가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론 시험으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어제 잠시 실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과 비용이 자본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부분요. 수익과 비용이 삭제가 되고 손익 계정으로 갔다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가 나와요. 그것을 공식화 시켜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수익과 비용은 장부상 손익계산서의 데이터가 0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개인회사는 바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법인회사는 이익잉여금이라는 파트에서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 부분. 순서가 좀 이상해. 자, 수익의 개념부터 해서 6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자산의 유입, 자산의 증가. 비용은 뭐겠어요? 자산의 유출, 감소, 이런 개념이 되겠죠. 부채의 감소를 초래를 하죠. 수익이 나면 빚이 탕감이 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일으킨다. 이 순서, 지금 현재 수익이 비용을 어떻게 한다라는 말은 없고요. 수익이 자산, 부채, 자본을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수익이 발생이 되면 자산, 부채, 자본은 변화를 해요.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조금 접근하기가 좋죠. 수익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경제 효율의 증가를 뜻하지만 지분 참여자의 출연은 수익이 아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구마 장사를 할 건데 오늘 윤솔 씨께서 출자를 한 거죠. 나도 사업을 같이 좀 해 하면서 100만 원을 냈죠. 회사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그 100만 원을 수입으로 보지는 않죠. 자본금으로 볼 뿐이죠. 얘는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 다른 말로 출자라고 합니다. 출자는 수익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는 쉽죠. 부채의 수익은 감소, 자본은 증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접근하기 좀 좋죠. 수익의 구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1번 순매출액이다, 총매출액이다. 순매출액이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빼기 3총사 이렇게 표현하죠. 총매출액 빼기 3총사.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 두 개는 매출을 했는데 불량품이 발생되어서 값을 깎아주는 형식이고, 매출 할인은 조기 회수되어서 가격을 깎아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매출액에서 매출 3총사를 빼고 나면 얘를 순매출액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순매출액.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매출 3총사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나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그것도 중요한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파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일단 첫 번째 진입 방식은 제품이라는 글자와 매출이라는 글자가 만나서
제품 매출을 이루어내고, 두 번째는 외상이라는 글자가 재고재산 거래이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불량품이 발생되었다. 매출 삼총사가 이제 떠오르겠죠. 매출 단가는 10개를 반품을 받았으니까 5,000원에 대한 10개는 5만원에 대해서 값을 깎아 주었는데 외상 대금에서 차감하다. 실제 실무에서는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까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를 까서 이렇게 5만원 까고 얘를 이렇게 깝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냥 제품 매출 취소, 수익 취소에 관련된 개념을 갖는데 이론 시험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 자체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쓰도록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제품 매출을 쓰더라도 맞다고 채점이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분계 문제로는 잘 안 나올 것이다. 다만 문제에 나와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쓸 때 이야기해요. 이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 제품 매출의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 매출 환입 또는 매출 환이라고 치고 엔터 딱 치면 여러 개가 떠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도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환입이 있고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환입이 있고 공사 수익금에 대한 매출 환입이 있으니까 매출 환입도 어미를 잘 골라서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도 답이고 제품 매출도 답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품 매출에 소속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골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품 매출에 소속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골라야지 상품 매출에 소속된 것을 쓰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품 매출을 써도 맞다고 채점이 된 케이스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이유는 이제 이론 목적상 이 부분을 알고 가야 된다. 이론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회수라는 글자가 나왔고 할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조기 회수되어서 가격을 깎아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 매출 200만 원이 10일 이내 회수되어서 2%, 공 2개 가리면 1%, 2만 원이죠. 2만 원에 2배니까 4만 원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깎아준 외상 매출금은 일단 200만 원이 일단 다 나가고 실제적으로 받은 현금은 196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 아웃시키고 현금 4만 원 줬고 현금 196만 원 줬고 4만 원을 뭐라고 한다? 매출 할인이라고 쓴다고. 이때도 매출 할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출 할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품 매출 소속의 매출 할인을 따서 써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냥 제품 매출 쓰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추심 나오면 수수료 비용 할인 플러스 매각이라고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약간 공식시킨 거죠. 할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할인은 성격상 차변에 위치를 하고 매입 할인은 성격상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위치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의 인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재화의 수익, 또 하나는 용역의 수익. 재화라는 글자와 용역이라는 글자는 사실상 부가가치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인식할 때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재화는 용역은 통상 진행 기준 또는 완성 기준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통상 진행 기준을 많이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완성 기준으로도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이라는 말은 택시 타고 갈 때 여러분들의 시선은 달리는 말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진행 기준이죠. 가다가 갖고 있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10,000원이 딱 되는 순간 아저씨한테 고백해야 되죠.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진행 기준. 그런데 완성 기준의 의미는 이제 영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다 끝나야 완성이 되는 거죠. 용역의 통상 제공은 완성이 완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재환은 통상적으로 인도 기준이죠. 물건을 넘길 때죠. 인도라는 말이 이제 포커스고, 여기서는 진행이라는 말이 포커스예요. 그러나 완성 기준도 있고, 회수 기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진행 쪽이 포커스고, 인도가 포커스입니다. 이 두 개는 약간 예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식 기준. 우리 이미 부가가치세 수업할 때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적으로 매출은 인도시죠. 인도시. 보통 인도시. 대부분 인식에 관련된, 수익의 인식에 관련된 내용은 인도시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수익 같은 거, 용역 매출 같은 것은 진행 기준. 용역이니까 진행 기준. 진행 기준. 이 말은 어떤 객관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 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자 할 때 밑에 말이 언급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금 공사 수익은 진행 기준이라는 거죠. 진행 기준을 계산하는 문제는 세무 1급 가면 나와요. 공사 수익률 진행에 관련된 문제. 문제까지, 그 계산 문제까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은 일단은 진행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내용은 신뢰성 있게 그 진행에 대한 퍼센트를 구할 수 없는 거죠. 몇 퍼센트가 진행이 되었는지 구할 수가 없을 때 그런 경우죠. 그때는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에서만 인식한다. 실제적으로 내가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때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런 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회수 가능성의 의미는 매출에 대한 회수 가능성의 의미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내려고 하면 밑에 문구도 언급이 될 것이다. 위탁 판매에는 시업과 시어스 만나지 않는다. 수탁자가 누구죠? 삼성전자예요? 하이마트예요? 자, 시업과 시어스 만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수탁자가 아닙니다. 자, 수탁자는 누구죠? 하이마트가 판매한 날이에요. 하이마트가 판매한 날이다.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게 물건을 넘기고 하이마트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넘길 때, 이때가 매출이 아니라 이때가 매출이 되는 것이죠. 하이마트가 소비자에게 넘길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것을 시험에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라고 말이 나와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 정답이 되는 거죠. C용 판매. 홈쇼핑이죠, 홈쇼핑. 한번 사용해 보고. 얘가 조건부 판매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부 판매.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어느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홈쇼핑을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죠. 장기 할부 판매. 부가세법에서 다른 부분이 여기에요. 부가세법에서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구획 단위를 구획하기 어려운 계속 공급하는 전력 등, 이 네 가지는 인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냥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여기 부분이 부가세랑 다르다. 부가세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부가세법에 가보면 똑같이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달라요. 장기 할부 판매와 총 4가지, 장기 할부 판매 포함해서 총 4가지가 답은 예로 되어 있습니다. 받기로 한 때. 그러나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인도 기준, 판매할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근데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차 1000만 원짜리를 장기 할부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재무회계에서는 차 넘길 때 1,000만 원 한 방에 인식하는 거고, 부가세는 돈을 받기로 한 때니까 100만 원 받을 때마다 인식하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회계 처리가 좀 다릅니다. 부가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100만 원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돈 받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물건 넘길 때 한 방에 다 1,000만 원 인식해 버리는 거죠. 부동산의 처분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대소인사, 크고 작은 일에는 인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하기 어렵죠, 맞죠? 떼서 건물을 공정 떼서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 사용 가능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키 받을 때 뭐 이런 식으로도 인식합니다. 키 받으면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사용 가능한 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날, 뭐 이런 거, 돈을 청산한 날, 이때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인도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인도 기준. 여기 강한 별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무지 높습니다. 제가 수익과 비용이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다라고 했잖아요. 수익과 비용이 소멸되고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그림이 얘입니다. 그 그림이 이거. 그리는 방법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립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그리고, 얘는 1월 1일 기초, 얘는 1월부터 12월까지 단기, 얘는 12월 말 기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어떻게 읽느냐면, 얘를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얘 읽을 때는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얘 읽을 때는 기말 자산, 여기는 기말 자본. 얘는 시험 칠 때는 발의정자 그리고, 발의정자 거꾸로 그리고, 발의정자 그리고 한글 하나도 안 적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얘 이름은 하면 기초 자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수익 하면 여기. 이해가시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한글 없다고 생각하고, 기말 자본 하면 여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 자산 하면 여기. 발의정자, 발의정자 거꾸로 발의정자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거기에 한글이 안 적혀도 어디가 어디인지만 찾을 수 있다라면 1차적 관문은 끝난 거예요. 시험 칠 때는 무조건 기초 자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는 기말 자산 이렇게. 그 다음 이 세 개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마랑 합쳐져서 다시 인마가 합쳐져서 인마랑 합쳐져서 일로 갑니다. 이해가시죠? 기초 자본과 단기 이익이 합해져서 기말 자본을 이뤄낸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익의 개념은요, 수익이 가미된 거고 비용이 빠진 거예요. 다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2,000원이면 얘는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깎아지게 되겠죠. 여기에 주사기를 팍 꼽아서 돈을 더 불어넣을 수가 있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 중에 하나가 수익의 증가가 또는 비용의 감소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 아까 배우셨지만 출자도 자본을 증가시키죠.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혈관이라고 친다면 혈관에 주사기 꼽아서 더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게 출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또 팍 찔러서 빼갈 수도 있죠. 중간에 빼간다는 개념을 인출 또는 배당.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완벽합니다. 이거 이상 어렵게 안 나와요. 얘를 내가 외우신다면 지금 한 문제 득하신 거예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 얘입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수업. 자, 머릿속에 다시 얘를 백지화 시킬게요. 백지화 시키고
백지화시키고, 자, 백지화시키고, 자, 여기 바르정자 그리셨어요? 바르정자 거꾸로 하나 그리셨고, 그 다음 바르정자 그리셨어요? 자, 기말자본 여기, 기초자산 저기. 다른 사람 여기서부터 동영상 보면 이 양반들 미쳤나? 수익 여기, 기말부채 여기.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은 쉽게 보지만 이거 PPT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라고 몇 번이고 돌려보고 이랍니다. 여러분들 리포터 쓴다고 한다면. 맞죠? 그 다음 뭐랑 동그라미? 얘랑 동그라미에서 붙여주고 요렇게 해서 얘를 이뤄낸다. 맞죠? 그 다음 주사기 꼽을게요. 출자 넣고 빼는 거는 인출이나 배당을 뺀다. 실제적인 언어적은 인출은 들어올 때도 인출이고 나갈 때도 인출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험에 계속 나오는 부분은 나가는 경우에 인출만 나와요. 사전적 의미는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이야. 이게 끌 인자거든. 근데 이제 뺀다는 개념으로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들어가죠? 그리는 공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요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반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이 아마 11일차 수업일 거예요. 11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여기 지금 오신 거고, 어느 반은 뭐 3, 4일 만에 이렇게 오는 반도 있어요.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 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반, 그런 다이렉트로 오는 반에 비해서는 훨씬 잘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 볼 때 이 반들의 황당한 눈빛 있죠. 이렇게 눈빛. 여러분들은 편안한 눈빛. 상품 왼쪽에 플러스 밑에는 기초, 단기, 기말. 얘가 공식입니다. 기초, 단기, 기말. 여기는 뭐죠? 물음표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얘가 재고자산일 때는 몇천 원 갑니다. 재고자산일 때는. 조금 편하죠? 그리고 가렸을 때, 기초의 단기 매입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 가능 상품.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우깡이 2개 있었는데, 8개를 사온 거지. 그러면 판매 가능한 건 10개지. 이렇게 보잖아요. 문제에서 판매 가능한 것이 몇 개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때는 기초 더하기 단기예요. 판매 가능한 것이 몇 개이냐는 질문이 나오면 기초 더하기 단기인데, 실제로는 요 3개 더해도 판매 가능한 상품이죠. 차대변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하나만 X 주면, 얘 X 주면 요거 더한 값과 요거 더한 값이 똑같으니까 얘 값은 나오고, 요거 X 줘도 답은 나오고, 요거 X 줘도 답은 나오죠. 어차피 공식은 차대변은 동일하다는 공식이에요. 이 그림을 가득 기억을 해 놓으시고, 손익계산서에서, 자, 손익계산서에서 여기 지금 너무 싹 찾으려고 했는데, 요거 하면 되겠네. 자, 여기 글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선생님, 저는 손익계산서의 흐름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고자산과 손익계산서가 똑같은 게 이 2개라는, 이음.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도 100%예요. 그러면 앞선 페이지,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 동그라미 2개 이어주고, 출자, 배당인출, 요거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재고자산과 손익계산서 중에서 2개의 맛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 시험에 나오고, 어떤 형식으로든 나와요. 이것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가 또 다른 모양으로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찢을게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얘랑 동일하다는 거. 얘가 500이면 얘도 500인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얘가 이 가격도 있고 이 가격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얘가 판매가는 얘고 얘가 원가는 얘인 거죠. 사실은 얘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판매가를 묻는 거고, 사업자들끼리 얘 얼마예요? 라고 하면 원가를 묻는 거죠. 얘가 자체가 가격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얘가 판매가는 뭐 25,000원, 원가는 뭐 2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원가를 묻는 건지 매가를 묻는 건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딱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고 매가예요. 배우셨죠? 우리가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우리는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발생주의가 원칙으로 일어나는 거죠. 현금의 수익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시점에 오늘 물건을 팔고 돈은 한 달 후에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달 후에 인식하느냐, 오늘 인식하느냐? 오늘 인식하는 거죠. 오늘 인식하는 거.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분이 점점 저기 잠의 문을 향하여 걷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잠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잠의 문을 열면 그 눈꺼풀이 내려오죠. 이렇게. 그걸 언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손의 위치로 판단합니다. 손의 위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잠의 세계로 안 가요. 손이 점점 어딘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 겨드랑이로 들어간다든지 허벅지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손이 사라지면 잠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약간 꺼내 놓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손을 꺼내 놓고 자기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바닥과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잠의 세계로 가요. 여러분 다 서 있을 때는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앉으면 바닥의 면적이 좀 넓어지게 하죠.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눕기 시작하죠. 점점 바닥하고 면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잠의 세계로 그래서 여기서 앉은 상태에서 잠의 세계로 좀 덜 가는 방법은 발을 떼는 거죠. 진짜로 손 이렇게 약간 공중부양시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잠 안 오는 방법은 발 하나만 들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이렇게 조금 바닥과의 면적을 떼시고 손을 좀 올려놓으시면,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피교육자 입장에서 앉아 있으면, 교육생이죠. 교육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잠이 오는지 막. 저는 또 운전만 하면 잠이 와요. 이상하게. 운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하고 대화를 해요. 좌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뭔가 잠이 오는 걸 깨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쓰고, 이런 것도 쓰고. 어디 쪽이죠, 우리가? 발생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포함한, 문제가 자체가 네 가지예요. 문제가 네 가지를 하나로 표현한 거죠. 일단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바르정자,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 이렇게 그리고, 맞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여기 다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얘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만. 나머지도 똑같은 해석인데, 기초 자본이라 돼 있잖아요. 기초 자본 41을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됐죠? 기말 자본 65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 얘 넣어볼게요. 총 비용 12만 원을 여기에 넣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구해볼게요. 거꾸로 가야 되죠? 뽀롱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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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롱뽀롱. 여기는 23 맞나? 그럼 23과 12를 합하면 35죠. 35. 총 수익은 33이 아니라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33이라 하겠으니까 틀린 것이.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아까 두 번째 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T자 그리고 기초, 단기, 기말, 타계정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초, 단기, 기말, 타계정 매출원가인데 그냥 매출원가라고 조금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 여기에 매출은 총매출이에요? 순매출이에요? 순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 이렇게 두 개 똑같고 순매출액 15만원 이제 상상만 여기 15만원 단기 매출 총이익은 여기 맞죠? 그냥 숫자만 배치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림 그리고 갈까? 여기서 매출액이 여기 만약에 얘가 총매출액이라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뺀 나머지를 적어야 돼요. 여기에 단기 매출 총이익은 여기 순매입액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 삼총사 나오면 빼야 돼요. 매입 삼총사 나오면 빼야 되고 기초상품은 여기 숫자 한번 배치해 볼게요. 15만원 여기 8만원 여기 12만원 여기 7만원 여기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얘가 알아내지는 거죠. 7 이렇게 가서 얘가 뭐죠? 7 얘는 거의 안 나오니까 7이면 여기는 12죠. 답은 기말 재고액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12가 정답이 되는 거죠. 흐름 아시겠죠? 이 식구라고 표현한 거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거 보지 말고 위에 먼저 보면 매출이 620만 원이었으면 매출 삼총사 빼면 실제적인 순매출은 여기서 얘 뺀 나머지겠죠. 정답은 순매출 가지고도 답은 나와요. 답은 이건 뭔데요? 이거죠. 답이 이거죠. 맞죠? 답이 1번이죠. 답이 1번이죠. 영업의 비용 없습니다. 전부 다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빠지는 거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 이렇게 배치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는 그 바르정자 거꾸로 바르정자가 두 개 나타나는 케이스예요. 왜 그런지부터 볼게요. 위에 1기만 먼저 볼게요. 기초자본금은 여기 맞죠? 여기 얘는 주사기 꼽은 여기 얘는 주사기로 뽑아낸 여기 얘는 여기 자 이제 가볼게요. 이렇게 두 개 합하면 얼마죠? 1,200원. 쭈룩쭈룩 갔다가 200원 더 가미시켜서 여기는 1,400원. 1,400원이 얘가 다음 기수에서는 기초가 돼요. 그러면 다음 기수가 2기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라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기말 자본금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그리는 거죠. 요게 얼마라고요? 1,400원. 얘는 여기 기업 인출액은 0 갑니다. 이익도 있네. 이익은 10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800원. 정답은 3번. 이해가시죠? 이렇게 1기, 2기가 나왔을 때 주의할 점은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입니다.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돼요. 1기의 기말은 2기의 기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수업 하기 전에 되게 긴장했어요. 저 두 가지 제가 전달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괜찮게 좀 접근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풀어볼 겁니다. 많이. 수익이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일단은 뭐 말은 길지만 수익은 자산의 유입, 부채의 유출 또는 감소 뭐 이런 거죠. 정답은 유입 틀렸고 맞고 부채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 할인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직접 차감한다. 정답은 2번이죠. 판매비 관리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늘 할 수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